네, 안녕하세요. 문풍당당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네. 사실 많은 취준생분들이 취업을 하면 생각보다 오래 회사를 못 다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죠? 본인도 많이 받으셨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교육받으러 연수원 들어가면 제일 처음 하는 그 인사팀 직원들한테 하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보통 몇 년 정도 다녀요? 직무 이동이 있나요? 막 이런 식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랑 동기들이랑 얘기할 때도 뭐 이직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뭐 다른 데 쓸 거냐, 반수하듯이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서로 했었어요. 네, 그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회사 중에 어느 회사를 써야 조금이라도 더 만족하면서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만난 사람 취준생분들의 지원 동기가 단순히 합격하기 위한 지원 동기가 아니라 정말 본인이 왜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가, 어떤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형으로 나눠서 이 유형의 분들은 이런 회사를 가면 조금 더 낫던데 라는 거를 조금 약간 심시풀이 반, 이력 썼을 때 도움이 되는 거 반, 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이 취업을 준비하는 그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회사에 맞는 유형이 있어서 저희가 이 유형을 6가지로 나누고 여기에 맞춰서 어떠한 유형의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삼성을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이제 삼성이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좀 더 기술력 있는 회사가 맞는 경우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배지충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좀 이름을 좀 희화해서 지었는데 저희가 설명하기 좀 더 편하라고 한 거고요. 네, 우리가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성향이 어떻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만들었고요. 배지충을 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실은 이거였어요. 저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배지충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로서 자신을 입증하려는 유형이죠. 예를 들어 나는 어느 회사 다녀. 네. 뭐 큰 대기업이라든지 그렇죠. 외국 기업이라든지 좋은 브랜드로서 자기를 포장하려는 경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가 좀 이런 배경이 되는지.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주위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일단 저죠. 네. 사실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좀 뭔가 대기업 이런 브랜드가 있는 기업을 안 다니고 정말 좋은 기업을 다녀도 만족을 못해. 항상 얼굴에 근심 가득하고 나는 이 회사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회사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높은 연봉 포기하고 괜히 말도 안 되는 이런 대기업, 말도 안 되진 않죠. 근데 조금 연봉이라든지 워라밸이라든지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환경을 굳이 무쓰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이직을 많이 했는데 뭐 첫 번째 회사, 두 번째 회사가 돈도 되게 많이 주고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였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제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너 어느 회사 다니냐? 그랬을 때 내가 무슨 회사인지 얘기를 했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한 번에 이해 못하고 뭐라고? 라고 하는 순간 제 표정이 안 좋아요. 그거죠. 오빠 오랜만에 봐요. 오빠 회사 어디 다녀요? 딱 그랬을 때 야 나 어디 다녀? 했을 때 우와 오빠 거기 다니는구나가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가 설명하려는 순간부터 그래서 현타가 오는 거지. 사실 이런 분들이 되는 건 아니지. 사실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제가 많은 분들을 얘기를 해봤을 때 사실은 좀 배경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사실 부모님이 원래부터 대기업 분들은 대기업을 다니셨던 분들이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아버지 어머니의 지인분들이 다 대기업 임원들 아니면 뭐 직원분들이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브랜드 있는 회사들을, 그룹사들을 선호하게 되고 조금 더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렸을 때 좀 불리한 환경에서 자라서 조금 뭐 사립중고등학교 다니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당연히 좋은 초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대기업 그룹사들을 많이 가다 보니까 내 친구들도 가는데 나도 가야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선비 집안이에요. 그렇죠. 집안이 선비 집안이다 보니까 입신양명을 중요시하고 약간 뭐 친척 누구는 어디 갔다더라, 누구는 어디 갔다더라 하면서 이제 내가 뭐 잘 알지 못하는 회사를 가면은 얘는 출세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어른들이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장손이시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도 강남에서 또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데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나도 좀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좀 좋은 데를 가려고 하는, 같은 그룹 안에 들려는 여기 좀 강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좀 좋은 환경,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현실 인지가 조금 부족한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이 어떻고 지금 취업 환경이 어렵다 좋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객관화보다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주위의 분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계단 밟듯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듯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업 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는 조금 현실 의지가 부족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자존감이 부족하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니라 뭐랄까 본인이 어떠한 강점을 보여주려는 거를 내가 어떠한 세부적으로 뭘 잘해 이렇게 좀 세세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좀 크게
난 어디 다녀. 이거 한마디로 모든 거를 뭉뚱그려서 표현하려고 하는. 근데 그게 있는 것 있어요. 같아. 약간 네. 그 문과의 경향이 좀 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뭔가 한 가지 스킬이 있어. 네. 전문적인 기술이 네. 있어. 아니면 뭘 엄청나게 잘해. 그렇죠. 라고 하면은 굳이 이런 회사를 가서 네. 나를 입증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딱 하나 잘하는 게 없는 거야. 그렇죠. 딱히 특출난 게 없는 그러니까 거죠. 뭐 네. 두루두루 다 잘해. 네. 근데 그냥 대한민국 교육을 네. 받다 보니까 딱 하나를 잘하는 게 없으니까 아 나는 지금까지 내가 교육받은 걸 인정하려면은 대기업을 가야 된다. 네. 사람들이 잘 아는 기업을 가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사실 이분들은 좀 낮은 그룹 잘 안 쓰려고 그러고요. 이런 분들이 근데 좀 단점이 이렇게 계단 밟듯이 올라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무난하게 대기업 그룹사에 취업을 하게 되는 순간 굉장한 꼰대가 되는 경향이에요. 나는 했다. 아, 너 왜 못해?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단 밟듯이 왔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면 뭐 인턴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유난히 이 회사의 사람인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굳은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거를 발전시켜서 온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무난하게 입사를 하다 보면은 굉장한 젊은 꼰대로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한 번에 못 들어가고 좀 고생하다 들어가다 보면 좀 네. 나아지긴 하는데 철이 드죠? 네. 확실히 뭐 한 번에 처음부터 되면은 네. 뭐 인생의 굴곡이란 게 크게 없이 그쵸? 자기가 네. 원하던 걸 다 이뤘기 때문에 무난한 삶이죠. 네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는 약간 이 빼치충이라는 얘기를 네. 처음부터 놀림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는 브랜드로서 입증받기 싫고 네. 약간 나만의 길을 걸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현타가 와요. 그렇죠. 나는 빼치충인데 브랜드가 없는 회사를 다니는 순간부터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그렇죠.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를 하고 내가 만약에 빼치충이다 생각이 되면은 정말 좋은 기업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뭐 강소기업도 그렇고 뭐 외국계 기업도 그렇고 좋은데 다 좋다고는 아니면, 하는데 중견 뭐 돈 많이 주는 회사 다 필요 없어요. 이 배치충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어딜 가도 만족을 못해. 슬퍼해요. 계속 언젠가는 내가 대기업을 가리, 내가 여기서 경력 쌓아서 대기업 가리 이 생각밖에 안 하시죠. 맞아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가시는 게 처음부터 인적성 잘 준비해서 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우선순위는 일단 무조건 1번은 대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그룹사고요. 그리고 여기 분들이 좀 신기한 게 나 삼성 다녀 하잖아요. 네. 근데 삼성 다니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삼성전자를 다니고 삼성전기를 다니고 SDS를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꼭 배치충 분들은 뒤에 걸 항상 생략을 해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롯데를 경우가 다니면, 많아요. 네, 롯데도 뭐 쇼핑도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건설 쇼핑 뭐 다 많은데 나 현대 다녀, 삼성 다녀, 나 LG 다녀. 근데 그거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그룹 내에서 이 네. 빼치충이 네. 좋은 그룹사 내에서 좋은 네. 기업을 갔다 네. 라고 하면 그 뒤에 전자를 붙입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네. 전자를 붙여요. 아, 그래요? 근데 뭐 네. 삼성에서 조금 좀 하위? 재계순위가 떨어지는 네, 네. 그런 기업을 가면 나 삼성이다. 아 뒤에가 없어지는구나. 그 상황마다 다르다. 네. 네, 빼치충 특성이 있다라는 그리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 밀착형 기업을 좀 선호하시는 경향이 그치. 강한 것 일단 같아요. 사람이 알아야 돼.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사실 가끔 예로 드는 건데 효성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네네. 사실 재계순위 10위 안에도 들고 엄청나게 큰 그룹인데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알만한 품목을 뭐 취급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학생들이 잘 모르는 기업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효성도 그렇고 뭐 이원, 만도 막 이런 데도 네. 엄청 좋은 기업인데 그럼요. 절대 안 가요. 무조건 1번은 CJ, 삼성 오히려 연봉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일단 들어서 아는 회사들을 선호하시는 네.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자기소개서 쓰게 되면은 그냥 드러내는 게 좋아요. 나는 이 기업이 왜 좋아서 간다라는 거를 저는 그냥 사실적으로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이 브랜드는 뭐 마켓 슈어가 어떻고 그리고 나는 브랜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의 브랜드를 난 이용해서 성공할게. 당당하게 드러내는 게 오히려 그치. 본인 인지 부조화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브랜드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네. 이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그쵸. 좀 명확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네. 써주는 게 좋죠. 그쵸. 저희가 예시를 써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뭐 업계에서 브랜드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라고 네. 쓰고 이 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 머릿속에 이 브랜드가 인지되어 그쵸. 왔다고 써놨죠. 네. 그래서 사실 자기가 이 브랜드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던 그리고 사유도 써주면 좋은데 그래서 뭐 자기 얘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뭐뭐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지도가 필수적인 것을 깨달았다. 그쵸. 네. 아니면 내가 뭐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인지도가 없어서 그렇죠. 망했다. 네. 사업은 결국 인지도다. 인지도라는 브랜드. 거를, 네. 브랜드다라는 네. 거를 써주는 네. 게 그래서 나는 너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지금은 2위지만 나는 1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이 가장 본인이 면접 볼 때도 편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도 가감 없잖아요. 저는 삼성이라 지원했습니다. 롯데라 지원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배치충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정충. 안정충도 뭐 하나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네.
네, 싸이 노래죠. 네. 싸이 노래 아버지인데 간단히 이런 안정,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일단은 좀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 게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이런 분들 취직 되게 빨리 합니다. 빨고 오히려 좋은 회사도 많이 가게 되시고 강소기업 많이 가시는데 항상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 능력보다 좀 낮은 회사 같은데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정도면 나한테 충분하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요. 좀 빨리 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죠. 네.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회사를 네. 가서 일단 내가 뭐 더 잘 되고 이런 네. 것보다는 돈을 벌겠다. 네. 되게 굉장히 현실적인 스타일인 거죠. 들어가서 준비하겠다. 들어가서 준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런 유형이. 들어가시면 안정적으로 그냥 만족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런 분들의 배경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집안의 경제 상황이 좀 나을 때 쏠려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뭐 외동아들인데 부모님이 이제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다던가 네네. 좀 돈이 정해져 필요한 있다. 상황이 있는 거지. 예. 확실히. 아니면 내가 출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빨리 이렇게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다 보니까 조금 본인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나 정도면 이 정도 주는 거 만족해야지. 계속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어요. 약간 내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것도 내가 있죠. 조금 모자라다고 네.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뭐 강남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하고 같이 네. 학교를 다녔어.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그 10명의 사람들 네. 사이에서는 내가 좀 뭘 못해.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냥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게 사실 라고 생각을 패치충이랑 하는 거죠. 같은 환경에서 자라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요. 그냥 같은 환경에서 내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가 내 친구들이 잘하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도 할 수 있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좀 자존감이 부족한 경우에 나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다. 저 친구 내가 저렇게 어떻게 해? 이렇게 조금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면 갑자기 안정충으로 확 빠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정충이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조금 본인의 역량이 낮다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높은 것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네. 이런 스타일들이 역량이 스펙이나 좋아요. 역량이 네. 많은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현실적으로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막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이력서 쓰는 건 공짜니까. 이력서를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되게 짧게 끊어 쓰고 이거 보통 공채도 잘 안 쓰세요. 인크루트 이런 거 좋아하시고. 잡코리아를 들어가서 네. 수시 채용으로 그냥 네. 채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패치충도 그렇고 안정충도 그렇고 어차피 다 실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실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친구랑 친구면은 저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조금 너무 더 써봤으면 좋겠다. 낮은 회사만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강소기업이죠. 이왕 중소를 가더라도 빨리 취업할 수 있는 회사에 가더라도 강소기업, 안 알려진 강소기업을 찾으려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단 공채 뭐 100대 1000대 막 이런다는 얘기만 듣고 그쵸. 일단 안 쓰는 거죠. 겁먹으세요. 네네. 네. 일단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력서를 많이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 그냥 연봉 3천이면 그러니까 초봉에 3천, 내나이에 3천이면 괜찮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근데 좀 이런 스타일이 검소하고 약간 과하지가 않기 때문에 맞죠. 기업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취업이 굉장히 빨리 된다. 네, 오래 갈 사람들. 네. 군대로 치면 약간 좀 행보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 그렇죠. 네,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많고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안정충 분들 같은 경우들이 좀 자기소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건 저희도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사실은 지원 동기 분야에서 이렇게 썼으면 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자기가 그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쓰려는 회사들이 네. 어떤 기술들을 갖고 네. 오랫동안 강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네. 이런 내용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렇죠. 네. 이 회사의 장점과 본인의 장점 그리고 나는 이 회사에 오래 있겠다라는 어떠한 성실성이나 끈기를 보여주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의 장점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나는 어떤 직무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강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무의 세분화보다는 회사에 대한 이해와 나는 너네 회사가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자소서를 좀 많이 쓰시는 편이고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여기 예시에서도 보시면은 뭐뭐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해온 강소기업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이렇게 한 가지 기술 아니면 한 가지 일에 4, 5년 동안 열심히 오랫동안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왔다. 이런 거를 이제 결부시키면서 나는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기술력을 쌓아가겠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로 안정적으로 같이 성장해 나가자라는 포부를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입니다. 정석충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인정충이라고도 말을 하고 네네.